올해 경기도의 예산이 워낙 좀 큰 위기 또 한계치에 도달해서 그 전까지는 어떠한 예산으로 어떠한 사업으로 좀 더 관심을 넓혀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은 또 어떤 사업을 또 줄여야 될지 그 중에서도 무엇만큼은 꼭 지켜야 될지가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취약한 계층은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살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언급해 주신 것처럼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이 시급한 건 꼭 지켜야 된다는 것과 함께 이 구조적으로도 좀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내용도 그 전에 나왔던 얘기긴 한데요. 도시재생 사업 중에 도시재생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비 매칭 사업이고 이 국비 비중이 좀 높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도시재생 사업에 도비가 없어졌더라고요. 도비가 삭감이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 도시재생 사업이 중간에 멈춰서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도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또 시군에서 이걸 또 부담하게 되는 건지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 10개소에 이제 저희 내년도 예산안에 59억을 했는데 59억이 일괄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국비 사업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령 지침에서 이제 근거가 없는 매칭은 안 하겠다. 그런데 기존에는 쭉 그 매칭을 했었는데 그게 근거 없다고 이제 예산 때문에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 일괄 좀 삭감됐는데요. 저희가 다시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방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 필요성하고 논리를 좀 만들어서 추경 아니면은 이게 계속 사업이니까 2027년도 본 예산에는 좀 계속 매칭되는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물론 조례 근거가 없다라는 것, 또 그 이유로 인해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 법리적으로는 논리가 있지만 이 매칭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효과는 그러니까 결과는 결국에는 시군의 그 부담을 전가하는 거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가 좀 더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협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급성 그리고 또 시군에서의 어떤 정가를 넘어서서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의 변화, 이 변동성이 큰 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전세 비율이 크게 변동되고 있는 상황. 근데 그에 따라서 우리의 그 주거 급여 등 여러 가지 주택 지원, 그 취약계층에 대한 이 지원이 그 변화에 맞게 설계가 변경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자료를 보면은 크게 이제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 3년 동안 저희 위원회 주요 과제였던 전세 사기도 그 이슈일 것 같고요. 최근에 월세로 전환하면서 이제 그 주거에 대한 임대 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21년도에 한 40% 월세 수준이 지금은 60%까지 증가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4년 만에 월세가 그 1.5배가 증가한 겁니다. 근데 지난 우리 주택 정책에 있어서는 월세에 대한 지원 비중과 전세에 대한 비중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근데 또 이 예산의 집행 내역을 보면은 이 두 개 사업 다 집행률은 100%입니다. 즉, 이 시장에서는 전세가 월세로 크게 변동을 했지만 우리의 예산 사업이라든지 정책 사업은 큰 변화를 하지 않은 거고요. 그 안에서도 그 예를 들면은 전세가 줄어들었으면 전세 관련된 정책 사업들은 수요가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거죠.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은 월세로 전환하면서 임대료는 더 증가하는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거에 대한 불안 정책이 더 커졌을 가능성이 높고 그나마 있는 전세에 대해서도 취약계층은 정책적 주택 정책의 지원을 또 필요로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총량을 그러니까 증가시켜야 되는 어떤 절대적인 원칙과 함께 이 시장의 변동에 대해서 경기도의 정책도 좀 수정이라든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뭐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트렌드 현상 그래서 전세에서 월세로 좀 증가하는 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다 주거 1인 가구가 더 많아지는 거, 뭐 노령화 뭐 이런 걸 좀 많이 고려돼 가지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 지원 프로그램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오히려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거의 전세에서 월세로는 많이 증가됐지만은 그럴 시기에 전세 사기가 많이 좀 급증하는 뭐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 의원님이 말하는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이 예산 항목이라든지 지원되는 우선순위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장의 변동에 대한 그 경기도의 선제적인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그 주거급여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 매치 사업이라서 정부의 변동에 의해서 경기도 따라가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거복지 관련된 거는 뭐 국가 정책에 저희가 좀 약간 따라가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은 그래도 또 제도 개선 건의라든지 아니면 도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